내 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여러분의 안방주치 국민진료실의 안과 전문의 김지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야기는 어르신들의 눈 관리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병원에 내원하시면 제일 하시는 말씀이 아유, 나이가 드는데 여기저기 다 아프네요. 진짜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거든요. 나이가 드는 것도 서러운데 병까지 자꾸 생긴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안타깝긴 한데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눈에는 어떤 질병이 생기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20살이 될 때까지는 성장을 하는 시기죠. 성장이 끝나고 나면 크게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갓난아이죠. 그때부터 사회생활은 꾸준히 영위를 하는데요. 신체에 있어서는 20살 때부터 조금씩 노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20대, 30대 시절에는 노화가 조금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30대 후반부터 이제 눈에 있어서는 처음으로 노안을 인지하게 되죠. 그리고 신체에 있어서는 4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성인병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60대 중반 넘어서 가지고는 이제 퇴직이라는 걸 하시게 되는데요. 퇴직하고 나는 그 다음 시기 정도가 되면 신체도 사회생활도 모두 다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쪽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관리를 할 수 있는지, 특히나 눈에 대해서는 어떠한 질병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이 오시게 되면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시는 증상들입니다. 처음에는 한 몇 년 전까지는 뚜렷하게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가 퍼져 보여,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두 번째는 뭔가 떠다니긴 해. 갑자기 일어났는데 눈앞에 뭐가 자꾸 떠다녀서 날파리인 줄 알고 자꾸 잡는다니까,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어느 날 갑자기 눈 떠가지고 커피 마시려고 봤는데 와, 컵이 2개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안 보여, 그리고 뭔가 휘어져 보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내원을 하시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증상은 내가 보고자 하는 거는 안 보이는데 이제 주변에가 잘 보이는 것들이에요. 주로 말씀하시는 거는 물체가 휘어져 보인다라고 말씀도 하시고요. 주변만 보이고 보고자 하는 물체는 잘 안 보인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서 있는 탑이었어요. 이분의 사진을 찍어서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원래 정상 사진하고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정상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일단 뭔가 좀 건강해 보입니다. 뭐가 반짝반짝 거리는 부분도 있고요. 혈관들도 뭔가 튼실해 보이고요. 여기 가운데 부분이 뇌로 들어가는 시신경 부분이고요. 이 거무적쭉한 부분이 황반부입니다. 황반부는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젊은 사람과 비교해서 이제 부모님들의 눈 상태를 보면 일단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건 뭐냐? 뭔가 좀 탁해 보입니다. 이분은 백내장 소견이 같이 있으셔서 안저 촬영을 했더니 이렇게 탁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안저 소견으로만 보면은 뭔가 점점점 이렇게 노란 게 뭐가 쌓여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저희들이 눈에만 특殊한 CT를 찍어봤더니 그 부분에 물이 차 있으면서 물집이 잡혀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됐어요. 그래서 특별한 조영제를 주입을 하면서 형광 안저 촬영이라는 특수한 촬영을 했더니 실제로 그쪽 부분에 물질이 새는 것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조합해 가지고 저희가 진단을 내리는 게 뭐냐면 황반변성이라는 질병입니다.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거는 망막의 제일 중심부, 아까 약간 까무잡잡하게 보인다는 부분이죠. 그쪽 부분을 황반부라고 하고요. 맥락망막의 기능이 저하가 돼가지고 그쪽으로 위축이 오면서 신생혈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기도 하고요. 신생혈관에서 물질이 빠져나와서 물집이나 이제 물들이 차게 되는 거죠. 건성이랑 습성으로 분류가 되는데 65세 이상 환자에서 실명을 하는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실제로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은 안 보이는데요. 주변에는 깨끗하게 보여요. 그리고 뭔가 끊어져 보이는 구역도 생기기도 하고요. 물체가 휘어져 보이는 것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 환경을 보면은 실제로 이게 휘어졌는지 안 휘어졌는지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암슬러 격자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격자를 가지고 안과에 오면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얼만큼 휘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황반 변성은 일단 증상이 있으면 빨리 안과를 방문하셔야 됩니다. 안과에 와서 실제로 그 증상이 병적인 증상인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안저 검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의심이 되면 자세한 검사를 실시를 하는데요. 다행스럽게 경증으로 나오고 건성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경과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분께 루테인 영양제를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요즘 홈쇼핑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방송에서 루테인 이렇게 하면서 많은 방송을 하는데요. 실제로 루테인 성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증인 경우 그리고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어떠한 루테인을 꼭 드세요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등도 이상의 건성 황반 변성이 오신 분들은 저희가 특별하게 요 성분이 들어있는 루테인을 드세요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 성분은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하지만 질병이 더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성분이 들어있는 루테인 약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습성 황반 변성으로 넘어가신 분들은 눈에 유리체 주사라는 치료를 합니다. 눈에 직접 주사 맞으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들이 똑같이 하는 말씀이 눈에 주사 놓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눈에 주사를 놔야지만 그 증상을 억제시키고 이제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눈에 직접 주사를 놓는 치료를 합니다. 눈을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예방접종 하던 것처럼 주사기를 통해서 눈에 주사액을 주입을 하게 됩니다. 아프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아픕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압 마취를 해가지고 최대한 통증을 없애드려요.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는 이유가 한철 이제 감기나 독감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주사를 맞잖아요. 하지만 그 고통을 참는 것처럼 주사도 통증은 있지만 황반 변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장 표준화된 치료이기 때문에 주사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한 달마다 3회 주사는 꼭 맞으셔야 됩니다. 주사를 3번 맞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재발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주사 놓는지는 담당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주사 약제가 예전에는 한 가지, 두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환자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주사 약제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 약제가 개발되면 될수록 다른 환자분들의 치료가 이제 조금씩 안 되던 환자분들 치료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천만 다행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유리체 주사라고 하는 주사 치료법이 도입되고 나서부터는 시력이 개선되고 유지되는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이 주사 치료 자체가 고가의 치료입니다. 저가의 치료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맞고 싶어도 금액을 들으면 부담스러워서 못 맞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런데 산정특례 제도라고 하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특별한 희귀 난치 질환에 대한 보험 안에 보험을 또다시 들어드립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은 작은 비용만 부담하시고요. 그 작은 비용도 적지는 않지만 이제 그 작은 비용만 부담하시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그렇게 치료하는 법으로 가는 거죠. 30% 정도는 시력 개선이 조금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30% 정도는 시력이 유지되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요. 30% 정도는 애석합니다만은 시력이 조금씩은 나빠지긴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황반 변성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시력이 떨어지는 것밖에 없었던 것을 생각을 하면 앞에 60%의 환자분들은 시력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거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새로운 약제들이 계속 개발이 되면서 30% 정도 시력에 이제 시력 개선에 기대를 하지 못했던 분들도 조금씩은 이제 기대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력 유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치료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물이 찼던 환자분이 원래는 황반부가 이렇게 예쁜 나비 모양처럼 움푹 들어가는 모양이 생겨야 되는데 중심부에 물집이 생기면서 물이 찼죠. 이 눈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3개월 뒤에 환자가 3차례 주사를 맞고 난 사진인데요. 반대쪽 모양이랑 유사한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똑같은 모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질병이 한번 생기고 나면 시력이 반대쪽 눈에 비해 똑같은 시력이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보다 훨씬 더 중심부가 깨끗하게 보이고 까맣게 안 보였던 부분이 조금이라도 회색 빛깔로 비쳐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만큼 삶의 질은 엄청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몇 번 주사를 맞다 보면 이제 이렇게 여쭤보세요. 주사는 언제까지 맞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아직까지 내가 주사를 여러 번 맞았는데 아직까지 치료가 다 안 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황반변성은 재발하는 질병입니다. 재발 빈도나 양상에 따라서 주사법이 다르긴 합니다만 주사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되게 심하고 안 좋은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매달 주사를 맞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주사를 맞고 난 다음부터는 재발 빈도의 양상이 조금씩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2, 3개월에 한 번, 이제 6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점점 간격은 넓어지게 됩니다. 주사 자체의 위험성도 있고요. 불편함이 분명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먹는 약 그리고 패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황반변성이 치료가 될 수 있게끔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입증된 거는 없고요. 아직까지 연구 단계니까 이거는 만약에 개발이 되고 상용화가 되면 바로바로 적용을 해 가지고 치료를 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60대 어머니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먹으려고 봤는데 커피잔이 2개로 보인다고 해가지고 내원을 하셨어요. 고개를 돌리면 조금 괜찮은데 반대로 돌리면 더 심하게 2개로 갈라지신다고 내원을 하셨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2개로 보이면 어떤 점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런 증상이 생기면 한쪽 눈을 가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 눈으로 봤을 때도 2개로 보이는지 아니면 두 눈으로 봤을 때 2개로 보이는지 이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한쪽 눈으로 봤을 때만 2개로 보이는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백내장이나 원추각막 등 안과적인 질환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한눈으로 봤을 때는 1개로 올 곳이 보여요. 그런데 두 눈으로 봤을 때만 2개로 보인다. 그러면 안근이 마비된 안과적인 증상일 수도 있지만 뇌혈관 병변 등인 전신 질환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환자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가운데 사진은 정면을 보세요 했을 때의 사진이고요. 위의 사진은 오른쪽으로 보세요 했을 때의 사진이에요. 오른쪽으로 보세요 했을 때는 두 눈 다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보이죠? 아래쪽 사진은 왼쪽으로 보세요 라고 했는데 한쪽 눈은 왼쪽으로 넘어오는데 왼쪽 눈이 멈춰 있네? 이쪽 눈에 근육이 마비가 된 겁니다. 이런 마비 사시가 생긴 경우죠. 이런 경우에 2개로 보이게 되는 거죠. 마비 사시라고 하는 거는 외안근이라고 하는 우리 눈이 360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려고 하면 6개의 근육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고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 근육 중에 어느 근육이라도 하나가 마비가 오는 것을 외안근 마비에 의한 마비사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마비사시가 오면 2개로 보이는 거예요. 당뇨나 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바로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요. 경과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당뇨 혈압이 있는 환자분들은 회복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양 보조제만 드리면서 경과를 봅니다. 그런데 너무 중심부가 복시가 심한 분들은 프리즘 안경을 처방을 해서 중심부라도 조금 더 바로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요. 중심부 복시가 심하거나 아니면 장기간 시간이 지났는데도 마비된 근육이 풀리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수술적인 치료를 했다 해가지고 모두 다 360도가 다 바로 보이느냐면 그런 건 아니고요. 정면으로 볼 때 가능하면 바로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수술적인 치료인 거죠. 마비사시가 있으셔서 오신 분들을 저희가 가끔 신경과나 신경외과로 보내기도 합니다. 전신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오전이랑 오후랑 복시의 양이 달라진다든지, 오전에는 복시가 전혀 생기지 않았는데 오후만 되면 두 개로 갈라지는 게 나타난다든지, 이런 오전 오후 복시가 변하는 경우, 팔다리에 힘이 떨어지는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 당뇨나 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오히려 없는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복시 증상이 생기는 시간, 생기는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협진 의뢰를 해가지고 반드시 전신적인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제 다른 환자분이 오셨는데요. 이제 시야가 흐리다고 오셨어요. 갑자기 흐려졌고요. 주변에 검은 그림자가 많이 떠다닌다라고 내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본인은 치료받고 있는 질병도 없고 병원을 안 다니신대요. 이제 안저 촬영을 해가지고 봤습니다. 봤더니 아까 보셨던 정상적인 망막이랑은 다르게 여기 보시면 뭔가 빨간 점들이 관찰되는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뭐가 비쳐 보이는 게 보입니다. 중심부에 CT를 찍어서 봤더니 정상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는 CT 모양이랑은 다르게 중심부에 뭐가 차 있는 모양이 관찰이 되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환자분께 혹시 당뇨 진단은 받은 적이 없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당뇨 진단은 받아보신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당뇨 검사를 일단 빨리 받아보셔야겠네요 라고 하고 내과로 보내드렸습니다. 내과로 보내드렸더니 환자분이 당뇨가 심하대요. 당뇨 약 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조금 많이 심해서 인슐린 치료도 같이 받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나이는 60대 남자분이셨는데 그 치료를 받으신 이후에 저희에게 안과적으로도 같이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형광 안저 검사를 했더니 원래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물질이 새는 곳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들은 원래는 가지고 있는 혈관들에서는 나타나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물질들이 새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아까 중심부에 망막을 붓게 만들었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당뇨 망막병증에 대한 증거입니다. 당뇨라고 하는 거는 당뇨 망막병증의 원인이 되는 건데요. 15년 이상 당뇨를 앓으신 분들의 70%에서는 당뇨 망막병증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망막의 미세혈관 손상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부종이 발생해가지고 결국에는 시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당뇨 망막병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당뇨 조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망막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이상 범위로 당뇨 망막병증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범망막 광응고술이라는 걸 시행을 하고요. 중심부의 망막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시력이 나빠지는 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국소 광응고술이라는 걸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유리체 주사라는 걸 놔가지고 이제 붓기를 깔아앉히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듣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시술을 시행해가지고 이제 시력을 회복을 도모하게 됩니다. 당뇨 망막병증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질문 많이 하세요. 당뇨가 있으면 얼마 만에 한 번씩 병원에 와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당뇨병이 있는데 당뇨 망막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한 번씩 오셔서 경과 관찰을 하시면 되는데요. 당뇨 망막병증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심하지 않는 단계다 그러면 보통 저희들이 4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황반부종이 생겼거나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긴 경우에는 보통은 2에서 4개월 간격으로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임신을 하게 됐을 때 당뇨가 오는 경우에 당뇨 망막병증이 급격하게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임신의 시기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1에서 3개월 간격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출혈이나 이런 것처럼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1개월 또는 1개월 이내로 저희들이 경과를 보면서 수술적인 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경과를 보기도 합니다. 70대 어르신이셨어요. 병원에 한 5년 이상 저랑 같이 진료를 보셨던 분인데 잘 보이셨대요. 그런데 한 3, 4년 전부터 뭔가 조금 흐려지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안 보이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르신의 눈을 이제 관찰을 했죠. 봤더니 전반부에 백내장이 온 것들 이어서 후국부에도 백내장이 이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르신 이제는 수술적인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라고 말씀드렸던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점진적인 시력 저하를 가지고 오는 것을 백내장이라고 하죠. 정상적인 수정체는 이제 홍채 뒤쪽에 이렇게 투명한 조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할 때는 이제 빛이 그대로 투과하기 때문에 전혀 시력 저하를 느끼지 못하는데, 백내장이 생긴 수정체를 보면은 뭔가 혼탁이 오고 있다, 그죠? 이렇게 혼탁이 오기 시작하면 빛이 투과하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증상은 보이긴 보입니다만 뭔가 흐려지게 보이기 시작해요 라고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수술적인 치료나 이런 게 급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몇 년 정도 이상 경과 관찰을 하다 보면 아까 보셨던 아버님처럼 부분적으로 많이 쌓이게 되는 곳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빛 투과량이 많이 줄면서 그때부터는 시력이 떨어집니다. 그때는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젊은 사람의 눈을 보면 안쪽에 뭐가 보이는 건 없죠. 이 검은 동자가 그대로 빛을 투과하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부분이 까맣게 그대로 다 보이는 부분이고요. 이제 앞쪽 부분의 빛을 관찰해 보면 어르신 눈에서는 이 뒤쪽으로 백내장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이라고 하는 건 수정체라고 하는 눈에 특별한 구조물이 있어요. 이 구조물에 혼탁이 오는 질병인데요. 제일 흔한 원인은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누구나 백내장은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질병이 있는 경우, 특히나 당뇨라든지 아토피라든지 이런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이른 나이에 생기기도 하고요. 눈을 크게 둔탁하게 부딪히거나 이런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증상으로는 제일 흔한 게 시력 저하라든지 눈부심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초기에 증상이 많이 안 심하실 때는 수술을 급하게 고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안약 치료를 하면서 충분히 시간이 지나는 것을 기대하시는 거죠. 하지만 시력 저하가 많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백내장 수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백내장 수술에 들어가는 인공수정체도 발전을 했어요. 백내장 수술이라고 하는 건 내 눈에 있는 백내장을 제거하고 그 안에 조그만 인공수정체를 넣는 수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백내장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단초점의 일반적인 렌즈밖에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수술 받으셨던 환자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환자분들이 안경을 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난시라든지 근시가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인공수정체가 개발이 되면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시력 개선을 위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것들은 난시도 교정되고요. 가까운 거리도 보게 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체들이 모두 다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난시를 교정하는 인공수정체는 특별하게 불편한 게 많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다 모이기 때문에 대부분 시력이 조금 더 개선되는 방향 쪽으로 가거든요. 하지만 다초점 인공수정체라고 하는 건 인공수정체의 종류에 따라서 가까운 거리는 잘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선명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백내장이 있는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면 가까운 거리 노안은 조금은 더 나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멀리 볼 때 왠지 모르게 약간 흐려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전문의랑 꼭 상의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만 수술을 진행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망막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백내장 수술하실 때 아주 주의를 요합니다. 황반부가 보존되면서 백내장이 있는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난시나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반부 질환에 의해서 시력 저하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할 때 이제 주의를 요하게 되는 거죠.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난시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근거리가 조금이라도 잘 보기 위해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거리 시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심도 있는 서로 이제 의논을 하신 이후에 수술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내장 수술은 도대체 언제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너무 늦기 전에 시행을 해야 될까요? 일찍 수술하는 거는 오히려 안 좋다더라. 어떤 게 맞을까요? 늦기 전에 시행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일찍 수술하는 거 좋지 않다? 이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백내장이 오는 경우에는 수술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웬만큼 망막이라든지 다른 시신경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시력 개선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극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술 자체의 성패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이 조금 빨리 진행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많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돼서 오시거든요. 이렇게 바깥에서 그냥 보더라도 하얗게 변화되는 백내장까지 진행돼서 오시면 수술하는 것도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수술하고서도 시력 회복도 오래 걸리고요. 시력 개선 정도도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돼서 수술하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증상이 이렇게 심하지 않은 정도의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력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급하게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시력 유지가 어느 정도 되고 위험한 정도의 백내장이 아닌 상황에서는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하셔가지고 충분히 이제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경과 관찰을 했다가 시력적인 변화가 오게 되는 경우에 수술을 진행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전신 천량이면 눈은 900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100세 시대까지 눈 건강을 저희한테 오시면 지켜드릴 거니까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진료실의 안과 전문의 김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